광장에서 일하는 광부이자 막장에서 예술을 캐는 사냥꾼인 전재훈 작가. 그가 2021년 신년 첫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지하 1000m 막장에서 건져 올린 광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기록한 사진들을 만나봅니다. 국회 전성시대인 요즘 로스터로 변신한 전직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시련으로 그라운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커피를 배우고 만들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커피와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 로스터 이상효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TV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들.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훌쩍 넘는 유명 유튜버부터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며 인기몰이 중인 유튜버 3, 4개까지 몽골에서 유학 온 산하 학생과 한국 대학생에게 강원도 유튜버들을 알려주마.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용석 씨. 네. 제 더위 좀 사가세요. 더위를 사가려고요? 네네.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틀 후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사가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네. 미리 했잖아요. 네. 무료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월 대보름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불엄을 깨물기 마련인데 보니까 뭐 빈손인 것 같아요. 입만 살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사놨는데 네, 저는 네. 불엄으로 땅콩을 조금 사놨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평소에도 견과류를 즐겨 먹는데 네, 네. 견과류가 사실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이 견과류에는요, 뭐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영양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뭐 효능과 섭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살펴서 기호에 맞게 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더불어서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희윤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인사 좀 해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희윤입니다. 아, 이렇게 스튜디오가 화사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참 좀 좋습니다. 치워주세요. 네. 오늘 왜 이러시죠? 예, 바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1980년대 강원도에 300여 개의 탄광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3개만이 남아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점차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광부라는 직업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광부를 주제로 한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평창동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서울까지 올라왔냐고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지역 광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전시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강원도 광부들의 사진전이 열린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작가님과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입니다. 오늘 사진전의 주인공인 전재훈 작가는요. 삼척 도계탄광 막장에서 광부들의 사진을 찍는 작가로 본업은 광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탄광 속에서 빛을 캐는 작가 전재훈 작가를 만나봅니다. 전시관엔 생생한 광부들 사진 40여 점이 전시 중이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지만 지금은 역사를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광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통 암흑으로 뒤덮인 사진들, 작가는 그 안에도 빛과 온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은 이제 빛의 예술이라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예술 작업 못합니다. 막장도 마찬가지예요. 막장에서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막장에서 어떤 그 예술이기 전에 희망을 좀 캐자
희망을 좀 가져봐서 그런 의미로 이번 전시 제목을 비추켜낸 광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작업복은 1983년 3태 탄광 시절부터 지금 경동 탄광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지만 기록을 위해 탄광에 다시 입사했고 폐광할 때까지 남고 싶답니다. 대기실 곳곳엔 전재훈 작가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그는 이미 광부들 사이에선 유명합니다. 이제는 그의 카메라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료들, 어색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제가 사진을 찍어서 파일도 드리고 또 사진도 드리고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가면은 이걸 이제 가족들과 나눠보고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이제 입갱을 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마저도 카메라는 바삐 움직이고 빠짐없이 사진으로 담깁니다. 수직으로는 약 800m 케이지를 타고 인사를 타고 그곳에서 다시 걷기도 하고 전체로는 한 4km 정도는 들어가야 막장에 다다릅니다. 습도와 지열이 높아 30도가 넘는 막장의 온도. 흥건히 젖은 땀에 광부들은 탄가루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모습이 찍히는 게 싫을 것도 같아요. 이분들이 뭐 예전에는 사실 그 자기의 모습을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뭐 누구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고생했습니다. 광부들 고생 많습니다. 서울에서 전시를 열 수 있었던 건 사진의 가치를 알아봐준 관장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눈, 귀, 뭐 전부 다 모든 신체가 정말로 고통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사진전에 왔던 가족들이 이제 아빠의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를 보러 왔는데 말도 못하고 다 울었다. 이 눈밑만 이렇게 눈 아래만 반짝거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그랬더만 탄가루가 이게 눈 속으로 들어가면 눈 자체가 스스로 눈물을 흘린대요. 그래서 이게 눈 밑에 이렇게 딱지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삶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 아버지의 노고가 절로 느껴집니다. 사진의 특성을 기록성, 역사성, 그리고 이제 사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볼 때 진짜 기록성으로 보나 역사성으로 보나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막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안 좋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전시를 오게 되면 막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멋진 장소인지를 알려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막장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곳 전시에 이어 아래층에도 전시 공간이 이어지는데요. 탄광 입갱하듯 장화와 안전모가 배치돼 있습니다. 잠시 광부가 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거죠. 어두컴컴한 지하로 내려가자 막장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막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전시실에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데는 처음 와봤거든요. 진짜 막장에 들어와서 그 막장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헤드랜턴 불빛 하나에 의존해 작품들을 따라가는데요. 탄가루가 떠다니는 지하 갱도에서 묵묵히 일하는 광부들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광부 곽경수 씨의 얼굴입니다. 사진을 보고 아내 류지성 씨가 남긴 편지글이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탄 때문에 남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조금 당황은 했었고, 진짜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보시면 이 사진에서는 꽂고는 있는데 너무 왠지 쓸쓸해 보이고 슬퍼 보여서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탄광이 낯선 이들에겐 생경한 풍경들, 특히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막장 속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 근데 어떤 사진들을 보면요 평면인데 초점이 안 맞았어 밑에가. 그럼 분명히 그때 그 탄가루가 이런 렌즈에 이 밑에 쯤에 많이 묻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 현장에 얼마나 전쟁터 같았으면 그랬을까. 아까 사진에서 탄 있잖아요. 그 두께가 이 손가락만큼 이렇게 두꺼운 걸 보고 야 이거 연탄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 그럼 앞으로 연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곧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에 아주 맞게끔 잘한 거예요. 전재훈 작가는 본인을 마지막 광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욱 광부와 희미해지는 탄광총을 기록하고 싶은가 봅니다. 험하고 힘들고 또 이런 모습만 기록작은 아니고 또 이분들의 어떤 그 막장에서 희노애락, 막장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에서 사실은 광부들의 사진을 좀 아름답게 남들이 좀 보면 진짜 예술적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언제든지 갖고 있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탄광의 모습들을 흔적으로만 좀 남기고 싶은 어떤 그런 사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그래서 좀 열심히 많이 남기려고 진짜 하고 있습니다. 거친 막장에서도 희노애락은 있다. 전재훈 작가가 사진을 통해 전하고픈 행복입니다. 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이자 사진작가인 전재훈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 광부의 눈으로 광부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재훈 작가의 사진에는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토록 자연스러운 광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정말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탄광에서 찍었는데 따스한 그런 사람 냄새와 또 인간애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네. 명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사진전 보면서 뭉클했던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도 눈시울이 붉히는 모습을 살짝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탄가루가 검게 묻은 얼굴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무엇보다 이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봐도 이 30년 동안 이렇게 고단한 일을 어떻게 이어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가족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경수 씨의 아내분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요. 그 작가님의 말처럼 그 탄광 막장 안에도 희노애락이 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탄의 그 막장 안에서 정말 많은 걸 캤잖아요. 탄은 물론이고요. 뭐 희망, 예술 작품까지도 캐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희훈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탄광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요. 오늘 주인공 작가님의 그 예술 작품이 역사의 한 획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으로 은퇴 후에도 그를 다시 막장으로 이끌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재훈 작가님은요, 광부 일을 하면서도 작가로서 개인전이나 단체전에도 여러 번 참여했고요. 예. 사진전도 내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앞으로 사랑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해내시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장래희망 어떤 건지? 장래희망 뭐 어떤 거였죠? 어릴 과거에? 적에 예. 말씀하시겠죠. 저는 꿈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꿈을 찾는 게 꿈. 철학적이네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말씀 대답을 해주시고 그럼 우리 희윤 씨는 장래희망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네.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들 안 되겠네요. 이분들 보시면 지금 직업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어렸을 적의 꿈과 지금은 다른 모습을 걷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직업도 바뀌고 꿈도 바뀌고요. 여러 갈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보게 될 이분은요. 축구 선수의 길을 걷다가 커피와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어떤 분일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요즘에 이 부캐릭터, 부캐가 참 유행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이 노래처럼 정말 이 긴 인생을 정말 하나의 직업, 하나의 일, 또 하나의 모습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러 오신 분이 저희 본캐와 부캐의 반전 매력을 정말 확실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가시죠! 반전 매력의 주인공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여기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이 본캐와 부캐의 반전 매력을 정말 확실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누구신가요? 접니다.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이성효 씨입니다. 요란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이성효 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그의 본 캐릭터, 본캐는 커피 로스터입니다. 오 사장님 근데요. 와 이 좀 기계가 되게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건 지금 어떤 작업이에요? 이게 생조를 넣어서 그 원두로 로스팅을 하는 작업이에요. 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원두 참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얘는 어떤 원두예요? 지금 제가 메인으로 밀고 있는 그 초커피 블렌딩인데 최대한 대중적인 맛을 맞추려고 공부해서 만들어낸 블렌딩이에요. 이 대중적인 맛이라면은 어떤 맛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산미가 있는 신맛이 나는 원두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으셔서 최대한 산미를 잡고 또 고소한 맛이 많이 나서 먹고 있습니다. 세족의 조합을 찾아 블렌딩한 커피 잘 볶아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오, 신기하다. 와, 이 정도 이렇게 익은 거네요?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좀더 볶아지면 점점 이제 원두 색깔이 나요. 아, 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건 직접 해와야 직성이 풀리는 보베리 버터. 잠시 로스터가 되어보는데요. 스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하고? 네, 마스크 쓰셨는데 냄새가 나타나요? 오, 완전 이 향이 확 나요. 마스크를 뜯고. 오, 기쁜 향. 오,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두 색깔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나요? 네, 빼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바로 배출해 볼게요. 뻥이요가 아니고 아니 원두요. 기계 안에서 열셔만 치고 나온 원두는 곧바로 쿨링 작업을 통해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이성효 사장님표 블렌딩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4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전문 로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효 사장님. 지금은 커피 향기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원래 꿈은 로스터와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지금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이 커피를 싹 내리고 계신데 이 커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주변 지인이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부터 커피를 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원래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둬서 이제 커피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 소질이 있었던 이성효 사장님. 학창 시절 축구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축구 명문 강릉 제2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한 후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축구를 혹시 왜 그만두셨는지? 군대를 가야 돼서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원래는 축구 선수에서 지금은 이제 커피를 내리고 계신데 이 커피를 하시다 보니까 이 커피만의 매력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커피를 볶아서 내려서 이제 사람한테 드리고 그러면 맛있어하고 좋아하시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군 시절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된 20살 청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로스터라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됐는데요. 이쯤에서 사장님의 커피 맛을 한번 봐야겠죠. 좀 드셔보세요. 오, 지금 커피 향이
제가 또 맛을 한번 봐볼게요. 사장님이 정말 혼을 담아서 내리신 커피입니다. 혼을 담아서 내린 커피 맛이 어떤가요? 뜨거워. 너무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다시 한번. 너무 깊고 깔끔하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요? 사장님만이 만들 수 있는 맛인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생두가 좋으면은 네. 조금만 잘 볶으면은 다 맛이 좋아지거든요. 아, 워낙에 이제 원두가 좋은 원두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제 잘 하면은 이런 맛을 낼 수 있다. 네. 굉장히 깊고 좀 깔끔해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원두고 굉장히 잘 내린 커피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커피는 너무 맛있는데 사장님 근데요 원래는 축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코로나가 오. 풀려서 오늘 운동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좀 이 시합이 있나요? 네, 연습 게임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제가 또 응원도 좀 하고 같이 한번 보러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럼 가시죠. 이번에는 이성윤 사장님의 부캐를 만나볼 차례. 자, 드디어 이제 날이 좀 어두워졌고요.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날은 좀 추운데 굉장히 열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 아까랑은 또 약간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운동복으로 탁 이제 바꿔 입으셨는데 오늘 좀 경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오늘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오늘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좀 상대팀이 약간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이 이 팀은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다 30대가 거의 주축이고요. 40대, 50대 형님들도. 그럼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또 열심히 응원을 할 거니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 대표 축구 선수이자 풋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효 사장님. 로스터의 길을 걷고 있지만 축구와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제 공격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공격뿐만이 아니고 또 워낙 축구가 뭐 그 자리에만 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열심히 또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화이팅도 넣어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친구예요. 전반전은 축구 선수로 후반전은 로스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성효 사장님.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 로스터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커피 로스터가 된 전직 축구 선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커피와 축구, 뭔가 부드럽고 강한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커피 로스터 사장님의 그런 반전 매력과 또 잘 어울리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축구 선수의 꿈이 자초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막막하고 또 고민이 많을 때 지인의 권유로 커피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엿한 카페 사장님이자 로스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축구 선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듯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이 필드 위를 누볐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행복을 선사하는 로스터가 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볼 텐데요. 요즘은 폐철길을 활용한 관광 자원들이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폐철길 하면은 뭐 정선 레일 바이크도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레일 바이크도 있고요.
포항에 가시면 이 철길을 이용한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하거든요. 도심 속 아름다운 숲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 시민들에게 무척이나 친숙한 도심숲.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 철길숲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숲들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매력들을 하나씩 꺼내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숲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숲인가요? 폐철도 부지를 이제 숲으로 조성했는 철길숲. 뭐 사실 도시 재생의 어떤 모델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 포항의 자랑거리죠. 6.6km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재 철길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2.7km가 또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워낙에 이게 길게 있다 보니까 포항시 북구와 남구에 다 걸쳐서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포항시 북구 철길숲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남구 철길숲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린웨이라고도 불리죠. 포항의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포항 시민들의 그야말로 도심 속 쉼터 같은 곳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출퇴근을 이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걷는 게 아니라 서양에 비해서 이렇게 길이 조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는 걸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사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도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심 안에서 포항의 매력을 오롯이 알아낼 수 있는 철길숲 오늘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때론 운동 공간이 되기도 하고 때론 이야기꽃을 피우는 산책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일상과 늘 가까이에 있는 철길숲. 이 숲의 숨은 매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철길숲 말 그대로 철길을 토대로 만든 숲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북구의 우리 철길숲과 남구 철길숲의 차이 중에 하나가 제가 걸어보면 이 남구 철길숲은 아직까지 이렇게 철길이 예전 모습 그대로 되어 있는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도 있지만 사실 철길은 요즘 일부러 철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이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 또 철길을 많이 걸었는데 요즘 또 철길을 경험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이런 또 매력인 거죠. 철길 사이에 재미난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철길 숲에만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이 철길을 따라서 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 밀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남구 철길숲에는 이렇게 옛 철길의 흔적들과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뭐니 해도 꺼지지 않는 불꽃, 불의 정원이죠. 어느덧 이 철길 숲을 걸을 때면 상징이 된 것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또 좋아하는 것, 이 불길이잖아요. 맞습니다. 철길 숲이 한 6.6km 구간이다 보니까 구간별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불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 공사 당시에 가스청이 발견이 되었고 그때부터 타고 있는 것이 아직도 타고 있는데 사실 지질학적으로 포항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젊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뜨거운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불길을 통해서 이 철길숲을 걷는 분들한테 열정을 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곳이죠. 그러게요. 수년째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이곳 도심숲 가운데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샷,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철길숲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걸으면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인데요.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입장권이 없어도 멋진 스트라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철길 숲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도 싶어요. 지붕 없는 박물관. 다양한 스트라트들을 열심히 또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조형물 중에서도 이 조형물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어떤 작품들은 네. 조각상들은 작가가 디자인을 하고 직접 철이든 뭐 재료를 이제 재단을 하게 되고 용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네. 즉 작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은 다른 경우예요. 어떻게요? 이용덕이라는 이제 서울대 교수 작가인데요. 네. 이분께서 이 디자인을 했죠. 하지만 제작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 우리 포항에 있는 철강 근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구상은 작가가 하고 하지만 제작과 어떤 설치는 이곳 포항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돼서 어떤 협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제목도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의미가 가득 담아져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포항은 철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철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그동안 정성, 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철의 근로가 예술 작품으로 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이 또한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근로자와 작가와 이러한 힘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목 잘 지었습니다. 만남. 맞습니다. 도심 속 공원 같은 느낌을 주는 남구 철길숲. 불의 정원도 스트라트 작품도 매력 포인트지만 숲의 주인은 뭐니 해도 나무죠. 아직은 역사가 짧은 남구 철길숲에도 터줏대감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역시 숲길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나무들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나무, 이 예. 나무도 굉장히 멋져요. 그렇죠. 이 남구 철길숲은 사실 이제 새로 심은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제가 봤을 때는 남구 철길숲에는 터줏대감이다. 실제로 이제 효자동의 당산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나무는 7번 국도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나무가 좀 힘들어 보였었는데요. 이곳에 오고 나서 굉장히 나무가 더 우람해 보이죠. 그러게요. 네. 슬 걸으면서 보는 나무는 멋지네요. 나중에 봄, 가을에도 굉장히 멋있어지겠다는 생각이 더불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철길숲을 쭉 걸어봤는데 사실 지금 걷고 있는, 지금 만들어진 숲이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또 더 연장이 되어서 형산강까지 이 철길숲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봄에도 혹은 이 겨울의 끝자락에도 도심숲에서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낮에 햇살이 잠시 반짝일 때 봄 기운이 느껴지는 포근한 날에 철길숲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걷기 좋은 길, 일상 속 힐링 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줄렁이는 파도에 사랑하는 남편 신용욱 씨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애들 돌봐줘서 고맙고요. 우리 영원히 사랑합시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지금 강원 365가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정말 요즘은 유튜버의 인기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발음이 좋네, 유튜브. 유튜브, 예. 이 정도 해줘야죠.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이게 영상을 다 보고 나면요, 그 관련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하나 계속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면은 밤샌 적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지역 강원도에도 인기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시대는 대너튜브 시대. 너도 너튜브를 하는 지금, 너튜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운동에 미친 자,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자, 원래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선을 넘는 자, 안녕하세요. 먹방하는 자, 강원도를 뒤흔드는 절대 강자들이 있다. 오늘 이들을 파헤치기 위해 세 여자들이 모였다는데 작전명 강원도 너튜브를 찾아라.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볼 유튜버는 해그린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이와의 일상과 요리 영상을 올리는 그런 분이래요. 따뜻한 분위기의 브이로그고
구독자가 현재 199만 명. 와, 이 정도면 이거 수익이 강원 대표 유튜버가 한 분 더 계신데 박꿈남 씨. 맞아, 요리. 맞아, 요리 유튜버신데 그 박꿈남님 같은 경우는 산적, 본인이 이제 약간 산적 같은 그런 비주얼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컨셉트로 잡으셔서 이제 고기도 막 이상한 철판 같은데 구워 드시고 삽으로 다 퍼먹고 막 이러신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유튜버 외에도요, 강원도에서 각자의 매력을 좀 어필을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너튜버 분들 계시다고 합니다. 빠니보틀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재한 씨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세계여행을 테마로 하는데 그 구독자분들에게 애칭이 감자래요. 감자가 이제 본인이 얼굴형이 감자를 닮아서 감자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인에게 생소한 국가 그리고 문화를 조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빡시게 체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풍경 봐, 와, 씨. 나 가는 날이라고. 인도라서 이렇게 터번 같은 걸 좀 쓰셨나 봐요. 나. 근데 진짜 여행하다 보면 그래. 이게 차가 없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여행이 가고 싶네요. 맞아. 사실 요즘 같은 코시국에 그 요즘 랜선 여행 하잖아요. 맞아요. 방구석 랜선 여행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이때 좋았지. 유럽 여행, 일본 여행 막 이러면서 사진 보곤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여행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불지옥이어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저는 이분이 왜 채널 이름이 도읍지인가 이름이 비슷한가 뭐 고은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름도 아니래요. 이름은 고현아 씨. 그러면 주요 콘텐츠가 뭐 역사에 관한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배틀그라운드 땡이라고 요거를 이제 게임을 하시고 또 이 게임을 통해서 그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긴 구독자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려고 가끔 이제 반려동물 영상이나 일상 브이로그 같은 그런 다양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저 이 게임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떻게 부끄럽다. 잘하세요. 배밍 아웃. 와, 12킬. 와, 진짜 잘한다. 근데 이분이 고수인 게 말씀 안 하시네. 저 같은 경우 킬할 때 킬, 죽어 이러는데 이분은 딱 침착하게. 진짜 침착하다, 이분. 말씀이 하나도 이겼다. 오늘은 치킨이다. 짜릿하네. 그 반려동물도 키운다고 들었는데. 분양이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아가고야. 동물 학대범. 요즘 저 말이 유행이죠. 혹시 두 분 반려동물 있으세요? 강아지. 강아지. 근데 이제 이름이 고양이. 뭐예요? 흰둥스. 흰둥스. 흰둥이. 근데 이게 네. 나라마다 그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 몽골어로는 자가나. 자가나. 네, 자가나. 그것도 흰둥이라는 이름. 네. 그리고 네. 한국말로 또 번역해서 네네네, 흰둥스. 흰둥스. 오. 지금 이제 볼 분은 가장 사실 할머니 너튜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누군지 아세요? 막내 방망이 할머니요. 저도 완전 팬이거든요. 근데 우리 강원도에도 강원도 너튜브계에 방망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전영자 어르신이시고요. 집밥 할머니라는 채널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 채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집밥 그리고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마음이 가는 점이 특별한 연출 없이 그냥 진짜 왜 할머니가 딱 가면은 아이고 우리 손녀 왔어 손녀 왔어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오시는 그 밥상 있잖아요. 그 밥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그냥 시달림 받고 스트레스 받고 할머니 저 시달려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이 밥 먹자. 맛있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끝. 어떤 몽골식 집밥을 해 드시나요? 저희 그 전통 음식 중에 그 만두가 있는데 만두 그냥 고기 만두에다가 약간 우유 스프랑
그 만두랑 같이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서 그리고 쌀도 좀 들어가고. 근데 이게 건강에 막 그렇게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맛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봐봐요. 좋을 것 만두도 같은데? 있고 쌀도 있고 탄수화물 폭탄에다가 우유랑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네. 네네네. 지금 만나본 분들 중에 혹시 조금 이분 너무 괜찮다. 왠지 집에 가서 구독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저 지금 방금 바로 본 집밥 할머니 진짜 바로 구독 누르고 잘 때 들어야 되고. 근데 잘 때 듣다가 갑자기 야식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약간 단점이긴 네. 한데. 네네네. 맞아요. 나린 씨는 저도 집밥 할머니요. 집밥 할머니.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간 지가 좀 돼서. 그치.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진짜. 엄마 아빠 곧 갈게. 영상 윤여야 너무 귀여워. 다음은 미래테레비라는 분인데요. 이제 트로트를 부르시는 그런 너튜버인데 실제로 지금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2014년에 싱글을 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한림성심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잡인 거죠. 무드 있게 노래 부르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노래도 잘하죠. 그 트로트는 비음이 상당히 중요하는 킁 이렇게 하는 들. 자, 일단 채널 이름은 헌터팡.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구독자 수 81만 명을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근데 일단은 해양생물 유튜버시고요. 실험과 요리를 하는 게 이제 주요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간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이거 따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텐션이 엄청납니다. 전환이 오면 바로 아주 라삭라삭 해버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어 얘기를 라떼에서 하시는구나. 바삭바삭. 호흡좀 하고 가신 거죠. 그러면 몽골에는 그런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약간 공중파 방송을 좀 더 챙겨보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럼 아무래도 사장님 하셔야겠다, 그렇죠? 근데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안 보는 것뿐이에요. 죄송.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강원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너튜버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몰랐던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 MBC도 너튜브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199만, 81만 엄청난 구독자 수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했습니다. 네, 아니 콘텐츠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해양 생물부터 게임, 살림 브이로그까지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는데요. 같은 콘텐츠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분들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겠죠? 그럼요.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그냥 아무 영상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맞아요. 재미있고 맞아요. 진짜 보고 싶은 영상만을 찾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있을 거고 네네. 저는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아마 화면에 나온 분들 외에도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정말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날다람쥐님 주셨어요. 자, 태백에서 탄광 체험하고 연탄도 만들어 봤는데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와. 그분들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었죠. 네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황경재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광부 사진전 이야기를 보면서 막장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막장이라는 게 작업장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네. 아까 사진전 보니까 지하에 실제로 이 탄광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갈 수 그렇게 있었죠? 사진전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참 저희 보면서 같이 함께 마음 뭉클했고 큰 네네. 울림을 줬던 사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유재돈 씨가 남겨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김희윤 리포터 환영합니다. 첫 시간으로 전재훈 작가님을 만나셨네요. 앞으로 김희윤 리포터의 활약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않나요? 이게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요. 용석 씨랑은 달라요. 그만 말하세요, 명수 씨.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네. 사연 만나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이제 유튜브 채팅 심세훈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연 리포터님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상큼한 느낌을 어떠셨어요? 저 오늘 정말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이 1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씨는 2월 26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 금요일이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월 대보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도내에서도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종사자 만 65세 미만 대상자가 먼저 1차 접종 그 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 접종을 시작으로 국민의 70% 이상 이 집단 면역 네. 체계를 계획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네.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